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9월에는 그냥 저평가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우리가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충분히 기업 가치가 저평가돼 있고 흔들림 안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성장주가 있다면 이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출치랑 다 열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7월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댓글로 최근에 응원 많이 해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길게도 많이 써주시는데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꼭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 항공이나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 자료집 업데이트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이거 다 무료로 제가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받고 싶다, 업데이트 한 것까지 갖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사실 AS에 가깝다라고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7월 17일에 이 JVM 수출치를 보면서 2분기까지 수출치를 열어봤는데 되게 괜찮더라. 실제 2분기 실적 발표는 8월 15일 전에 나옵니다. 근데 8월 15일 이전에 2분기 실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까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기업에서 수출 나간 거를 실제 이 무역 통계치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거를 뭐 정리를 해서 알려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JVM이 7월 17일 날 수출치를 확인해 보니 2분기에 좀 크게 늘었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가 언제였냐면은 JVM이 2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못 갈까? 그리고 여기서 본다면은 충분히 어디서 다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JVM에 대해서 한 번 더 매수한다면 또는 어디까지 올라간다면 관심을 한번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그 당시에요. 이게 2분기에 나왔던 수출치입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요. 비빌 리서치라는 리서치 회사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게 수출 통계치를 다 정리를 하고 계산해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JVM의 핵심 이 기기가 뭐냐면 조제 자동화 장비입니다. 조제 자동화가 뭐예요? 말 그대로 약을 조제를 하는데 이거를 자동화할 수 있는 로봇인 겁니다. 내가 약을 조제하지 않아도 약사처럼 로봇이 알아서 이 약 저 약 만들어서 포장해주는 로봇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명확하게 한 4월, 5월, 6월 딱 3개월치가 크게 이 조제 자동화 장비가 수출치가 크게 늘어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2분기 실적이 참 좋게 나오겠구나라고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었고, 그래서 분기로 보더라도 좀 고만고만했어요. 근데 2분기부터 수출치가 확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충분히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아시겠지만 어떻게 됐죠? 2분기 실적이 되게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상승이나 주가 상승세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3분기도 좋을까?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3분기도 좋다면 당연히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게 긍정적으로 성장해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3분기 전체는 안 나왔겠죠. 아직 7, 8, 9니까. 그래서 7월치까지 나왔길래 수출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JVM ATDPS라고 하는 조제 자동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조제 자동화 장비에 대한 수출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JVM의 공장이 대구 달서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 달서구에 JVM 공장에서 수출이 나간 수치를 찾아가지고 이 코드까지 열어서 한번 열어봤는데 이게 차라리 뭐 100%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준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보시면은 수출치가 4월, 5월, 6월 되면서 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면서 7월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수출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 정도 수출치라고 한다면
3분기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4, 5, 6의 수출치가 이 정도였죠. 근데 7월부터 수출치가 좀 나쁘지가 않은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수출치를 보고 9월까지 본다면 충분히 이 JVM에 대한 이 수출 성장세가 아마 3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중량 자체도 지금 보면은 차이가 크죠. 중량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도 좋게 봐야 되는데 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또 숫자만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좀 상황적으로 받쳐주는 게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가 받쳐줄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최근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바로 노란봉투법 파업 랠리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파업을 안 하는 기업이 없죠. 왜 파업을 안 하는 기업이 없을까요? 전 개인적으로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메인이 뭡니까? 노란봉투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청이 원청한테 이 권한을 주장할 수 있고 파업을 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하청이 원청한테 뭔가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 그리고 주요 경영 결정에 대해서 실제 이 노조들이 파업을 하거나 또는 그 경영 활동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해외로 공장을 진출하거나 해외로 사업을 진출하겠다. 우리 일자리 빠지는 거 아니야? 한국에서 공장 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파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노조의 힘이 정말 강해진 그리고 해외로 나가기도 조금 눈치 보이는 그런 법안이 생긴 게 노란봉투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파업을 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뉴스화를 많이 시켜서 파업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국내 최대 자동차 조선 노동조합인 현대자동차 노조와 HD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 난항으로 9년 만에 동시에 파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9년 만에 하는 거면 그렇게 우리가 자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눈에 보였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오랜만에 보이는데 이게 원래 자주 하던 건데 그냥 뉴스가 나온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노조는 3일부터 4일간 부분 파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 파업이라는 게 일단은 맛보기로 파업하고 뭐 그 안에 교섭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진짜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틀간은 오전 출근조 근무자와 오후 출근조 근무자가 각각 2시간씩 파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파트타임으로 파업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함에도 교섭이 안 되면 아예 정말 풀파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기업에는 정말 큰 손실이 생기겠죠. 생산량 부분에서. 그래서 부분 파업이든 전면 파업이든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7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대차에서 두 개가 연속으로 현대중공업이랑 현대차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만 하는 것도 7년 만입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 규모, 정년 연장, 통상 임금 확대 등 여러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결론은 사실 돈 더 달라는 거죠. 이 모든 파업의 핵심은 그래요. 내 지금 환경을 좀 개선해 달라. 근데 그 환경의 대부분은 임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실 돈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측은 기본급 95,000원 인상, 그 다음에 성과급 400% 플러스 1,400만 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주식 30주 지급 등등등등이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협의 보자 하는 건데 뭐 사실 더 주면 좋은 거니까 뭐 지금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파업을 하는 게 뭐 노조의 권한이다. 그 다음에 이 기업 자체가 조금 더 성장성 있는 기업으로 가기 위한 뭐 사실 그런 논쟁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로봇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내가 사람 써야 돼? 사람 쓰니까 이거 너무 문제가 많은 거 아니야? 특히 이 법 때문에 더 논란이 많아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을 더 많이 써볼까 하다 보니까 현대차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번에 많이 배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JVM도 거기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얘네들도 따지고 보면은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무슨 로봇을 만듭니까? 약사를 대신할, 약사가 조제를 하잖아요. 조제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약을 먹어야 돼. 뭐 A라는 약 필요하고 B라는 약도 먹어야 되고 C라는 약도 만들어야 되면은 그 약을 하나하나 봉투에 담아서 그 다음에 그 봉투를 다 분류한 다음에 포장해서 그 포장한 다음에 실제 이 약이 맞나 틀리나 다시 한번 검수를 하고 검수한 다음에 이거를 고객한테 주게 됩니다. 우린 조제라고 하는데 그 조제를 약사가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 약국을 가보면 1인 약국도 많지만 2인 약국, 3인 약국 많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부담이 되면은 차라리 로봇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IBK 투자증권은 로봇팔이 탑재된 자동화 조제 장비 매니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니스가 뭐냐? 일단 이미지만 살짝 보여드리면은 이게 매니스입니다. 보시면은 로봇이죠? 이게 이제 이 약이 꽂혀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가 로봇이에요. 다 로봇이고 여기서 이제 약을 꽂아 놓으면은 알아서 얘가 이제 약 꺼내서 넣고 약 조제하고 약 조립하고 해서 툭툭툭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매니스고 이 지금 팔 보이죠? 팔이 지금 약 넣었다 뺐다 꽂았다 뺐다 하면서 다 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2년 첫 매출 발생 이후 2023년 2대, 2024년 9대 판매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6대가 판매돼 연간 12대 이상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말이 12대고요. 1년으로 따지면은 못해도 30% 이상 성장을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형 장비 특성상 약사 인력 추가 채용 없이 대량 업무를 소화할 수 있어 해외 시장에서 강력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요즘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약에 대해서 대량으로 구매하고 대량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 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카운트메이트라고 또 로봇이 있어요. 매니스랑 다른 거고요. 북미 파트너사 맥케슨을 통해 초도 물량이 공급된 데 이어 2분기에도 20억 원 규모의 추가 물량이 선적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보다 이 조제 자동화 로봇이 수요가 많다. 생각보다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수출을 확인해 봤을 때도 확인했죠. 아,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안정적으로 나가고 있구나. 7월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JVM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보는 부분이고 방금 전에 봤던 이게 그 매니스다. 이번에 JVM에서 수출하고 있는 그래서 실제 JVM은 개별적인 기업이 아니라 한미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미그룹이랑 손을 잡고 미국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좀 더 신뢰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 이 아빠가 아들 주변에 소개해 주듯이 내 아들이야 이러면 소개해 주면 믿잖아요. 아 누구누구 아들이구나. 근데 그 아들이 누구누구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인물로서 갑자기 어딘가에 가서 나 누굽니다라고 소개하면 신뢰가 떨어지죠. 근데 한미그룹의 자회사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가 빨리 그리고 유통망을 빨리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미약품 글로벌 사업본부 해외영업팀이 JVM의 혁신 제품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시장 공략을 같이 본격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에 약을 직접 닦는 방식을 선호하는 북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바이알 전자동 조제기 카운트메이트를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 나라마다 이 조제를 하는 방식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북미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주길 바라는 데가 있고요. 어디는 유리 용기에 담아주길 바라는 곳이 있고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종이에다가 담아주길 바라죠. 봉투에다가. 그런 것처럼 서로 다른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가 다르고 조립 방식 그 다음에 이 포장 방식이 다르더라. 카운트메이트는 약품의 카운팅부터 라벨링, 이미지 검증, 최종 바이알 배출까지 전 과정을 전자동 처리하는 조제 장비예요. 그러니까 사실 약사가 약을 잘못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포장해서 나온다. 그래서 JVM의 북미 유통사이자 한미약품의 북미 파트너사인 맥케슨 오토메이션과 협력을 하고 그걸 통해서 방금 전에 20조 매출이 20억 원의 매출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됐죠? 아, 어떻게 미국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지 한미약품이 어깨 딱 끼고 같이
다니고 있다라는 거, 자회사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반기 전망입니다. 하반기가 좋을까? 일단 4월 장비 가격이 10% 인상 효과가 올해 2분기부터 나타났고요. 하반기 의료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아마 4분기를 중심으로 매출이라든가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냐. 이제 약이라든가 이제 의료 관련된 리스크는 좀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3분기 매출액이 약 427억 원, 영업이익은 91억 원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긍정적이죠. 이것 또한 이제 2분기보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3분기 전망치만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메이트는 지난 7월까지 성능 검증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영업에 들어갔고 대형 입찰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근데 사실 좀 괜찮고 할만하니까 수출이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가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60%에서 올해 58.7%로, 그 다음에 내년에는 57.5%로 원가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익률이 늘어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JVM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 분위기라든가 환경 자체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상당히 우호적이고, 그리고 약국의 인력이 부족해요. 미국은 약국의 약 70%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이랑 다르게 미국은 약국에서 이 백신 주사도 놔주고 생각보다 조금 더 일이 많아요. 한국은 정말 약을 주고 약을 사고 팔고만 하잖아요. 여기는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비스란 개념은 뭐 주사 놔주고 어느 정도 이제 처방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행정 처리해가면서 주사 놔주면서 하는 게 사실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국에 비해서 하는 일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조제기를 사용하면 인건비가 약 30% 감축되고, 왜냐면 한 번 사고 나면은 계속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행정 업무 처리도 4배 이상 올라간다 보는 거고, 얘한테 맡겨놓으면은 나는 주사도 놓고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좀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국 자동화 수요 증가가 나오고 있더라. 그 이유는 효율이 좋으니까. 내가 안 해도 로봇 시키고 난 딴 거 하면 되니까 효율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분기까지도 실적이 긍정적이었죠. 보시면 충분히 2022년, 3년, 4년, 3년 연속 성장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년까지도 성장이 나올 걸로 전망이 되는데 2분기까지 상당히 호조세죠. 지금 보시면은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 총 대략 900억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대략 한 100, 지금 얼마입니까? 뭐 100, 거의 200억 가까이 나왔죠. 2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성장하는 게 거의 명확한 수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4분기도 본격화될 것 같으니까 올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이 기업 가치도 그렇게까지 높은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렇게까지 높은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흔들릴 거 감안해서 여러분들 대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릴 거 감안하면은 27,000원 열어놓고 이 안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관심을 두면 될 것 같다. 이 박스권 안에서 흔들릴 거 감안하고 JVM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JVM은 저희가 수출치 확인해봤고 긍정적이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4분기도 아마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충분히 지금 가격도 그렇게 높다 보긴 힘들고, 하지만 시장이 흔들릴 수 있으니 얘기했던 대로 27,000원까지 이 박스권 안에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AI 소프트웨어, 뭐 우주항공, 뭐 전기차 자율주행, 업데이트한 자료집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개인정보?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사실 적을 데도 없고 저희가 개인정보를 받아야 될 필요도 없어요. 쓸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필요 없고, 대신에 저희가 어플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나 정보들은 푸시를 쏴요. 그럼 알림이 가겠죠? 여러분들은 알림이 가도 되나요? 물어봐요. 뭐 허용, 승인 물어보면은 알림 허용 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중요한 글이 알림이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시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전기차 자율주행, 우주항공,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죠.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로봇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밑줄 본전이니까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기업의 이제 주도주를 찾을 수 있는 적정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법이랑 다음 하반기 주도주까지 하는 저희가 강의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특강을 듣고 싶다 하시면 들어와서 제가 이 글에 중요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혹시 특강을 듣고 싶다 하시면 어플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월 3일, 2일, 1일, 29일, 28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있고요. 네,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에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100% 무료로 다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